안녕하세요. SNT에서 중상고 국어 담당하고 있는 서정아입니다. 이번 시험 이후로 사실 좀 역대급으로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감정의 등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맡고 있는 다른 학교 자사고에서도 어떤 아이가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가 좀 아쉽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지만 서술형에서 조건을 살짝 누락한다든가 지시문을 살짝 누락해서 점수가 조금 안 나왔고 다른 과목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톡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 점수가 원하는 만큼은 안 나왔는데 제가 기말에는 진짜 칼을 갈고 열심히 해볼게요. 저 100점 만들어주세요. 저 할 수 있어요. 저 믿어주세요. 라고 톡이 오는데 제가 좀 미안하고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보통은 점수가 안 나오면 나를 맡고 있는 쌤을 탓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 믿어달라.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나 더 잘할 수 있어를 내가 아이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우리 아이가 날 정말 믿고 따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시기에 어떤 쌤을 만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시험을 치고 마무리를 하고 다시 재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마음가짐의 어떤 순서랑 감도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쌤을 만나는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아이의 인생에 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쌤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현재 대전 시대인재 그리고 대치 SNT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 맡은 반은 전부 다 100% 이상 수강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사가 믿을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숫자로 좀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가 국어가 사실 좀 굉장히 저는 어렵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봤을 때 우리 애들은 잘했겠지만 다른 애들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 항상 그렇듯이 문항이 굉장히 많죠. 이번에도 1학기 기말고사와 동일하게 선택형 34문항, 서답형 3문항이 나왔는데 시험 직전에 아이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35문항이었는데 그 한 문항을 너무 어려워서 쌤이 빼셨대요. 이렇게 됐다가는 이거 진짜 욕먹겠다. 도저히 난이도가 조절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문항을 빼셨다고 해서 지난 기말과 똑같이 37문항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단 6문항만 독서, 비평문에 해당하는 범위였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고전소설, 현대소설, 현대시, 고전시가 문학에 치중된 범위였었죠. 외부 지문 전범위가 출제되는 건 1학기와 동일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1학기보다 더 어려웠을 것 같은 게 최적전 김영철 전은 어쨌든 고전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디나 밤길처럼 현대소설 전문이 나오는 거랑 체감 난이도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훨씬 달랐을 거다. 왜냐면 일단 읽히지가 않거든요. 하나하나 읽으면서 더듬더듬 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어떤 단어예요? 그걸 다 더듬더듬 짚어 내려가면서 읽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 1회독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1학기 시험지와 조금 달라진 점은 시험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1학기 때는 서답형을 조금 더 조건을 상세히 주고 단순 이렇게 빈칸을 채우는 느낌으로 줬다면 이번엔 정말 무엇을 주어로 해서 한 문장을 써봐. 그러면 주어는 똑같겠지만 내용도 같겠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장력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문장은 다를 수 있잖아요. 사실 8학군에 있는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좀 통서술형을 준다기보다 조건을 상세하게 줍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가는 말을 채워라. 그런데 기역은 이음절, 니은은 삼음절, 디귿은 사음절 이런 식으로 조건을 좀 상세하게 주는 편인데 중상고는 이번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 정말 이것이야말로 서술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문제를 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 관조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고전이 들어가는데 서술형 도 1학기 대비 훨씬 더 강화되었으니까 여기서 부분 감점들이 아마 좀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역별 경향을 보면요. 문학 같은 경우 수업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긴 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1학기 대비 갈래 특성상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고전소설을 당연히 좀 더 어려워하니까요. 그리고 중상고 스타일의 문항이 있죠.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시간 순서에 따라 가나다라 재배치하기 혹은 내용상의 흐름에 따라 재배치하는 문항이 마찬가지로 1학기에 이어서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학교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쌤이랑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다면 이런 문항들은 대비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법 같은 경우는 이번 중간에 아예 출제가 배제되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중상고가 작년까지는 아니랬거든요. 원래 매 시험마다 골고루 조금씩 냈어요. 그러니까 독서, 문학, 문법을 조금씩 섞어서 냈는데 이번에 1학기 때 아예 중간고사 때 의문 변동을 몰빵했었죠. 그러니까 2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고사의 문법을 출제 배제한 만큼 기말에 싹 몰아넣을 텐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요. 제가 맡고 있는 모든 학교들이 다 2학기 중간고사는 중세국어고 그다음 기말고사가 한글 맞춤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과서의 범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나눠서 하는데 중상고는 그걸 한꺼번에 하겠죠. 근데 한꺼번에 하면 일단 중세국어 좋아하는 친구들 절대 없거든요. 미래의 꿈이 나는 정말 인문학도로서 국문과를 갈 거야가 아닌 이상 중세국어 좋아하는 친구 없고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는 말이 맞춤법이지 사실상 의문 변동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거예요. 그럼 결국 결론을 내리자면 다 암기라는 뜻이죠. 중세국어도 암기, 의문 변동도 암기. 그래서 이번에 저희 반에서 시험 점수가 잘 나온 친구의 어머님도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기말고사 어떡하죠? 우리 애가 암기를 안 할 텐데? 라고. 통 암기일 것이기 때문에 아마 중간고사 대비 우리 학생들이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만만하다고 느끼진 않을 것이다. 화작 독서에 해당하는 범위는 교과서 내 범위가 출제가 되었는데 사실 지문 난이도가 높진 않았고요. 하지만 내용을 꼼꼼하게 좀 파악해줘야 되는 그런 유형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컷을 좀 높게 잡았습니다. 1등급 컷을 최대 맥스 94다. 그러니까 아마 93.8 혹은 뭐 93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제자들은 시험을 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본인들은 쉽게 느껴졌으니까 95까지는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 점수를 제가 이제 이리저리 통계를 내고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95까지는 절대 오를 수 없고 서술형이 강화가 됐고 아무래도 고전소설 전문이 어려웠을 테니까 좀 높아봤자 94점이고 그 이하로 형성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기말고사 진도도 안 나갔고 시험지도 안 봤지만 저는 이거보다 기말고사가 낮으면 낮았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이 전범위가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말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나가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심리적 부담감이 확실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건 이제 적중 내역이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상고 시험 문제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37문항이잖아요. 저는 동형 모의고사를 총 2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학원들 보면 1회만 하는 학원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총 37문항을 총 2번을 치러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74문항을 제가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서 제가 긁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학교쌤 스타일 다 분석해서 시험지대로 그대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작을 할 때 새벽에 제가 스탠드를 켜놓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머리를 쥐어 짜내서 만드는데 만들다 보면 저도 약간 머리에 과부하가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내줘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직 미혼인데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이 지금 내일 시험을 친다면 나는 내 아들한테 무슨 문제를 풀리고 싶을까? 내 새끼가 어떤 문제를 풀고 들어가야 이 시험에서 완벽하게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까라는 마음으로 내 아들한테 문제를 만들어주자. 그런 마인드로 제가 쥐어짜내면서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중상고는 어휘를 꼭 내죠. 왜냐면 남학생들이 본인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휘를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 시험마다 어휘를 내는데 안 그래도 이제 남신위주 유동 박시봉방이 방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어휘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독서, 어휘에서 그러니까 재단하다는 판단하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사실 동음이어로 옥감의 치수를 재다라는 뜻도 분명히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말장난 치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은 쌤 사실 동형 모의고사랑 비슷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저 풀고 나서 20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 맞을 줄 알았는데 한 개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거든요. 실수가 있었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전형적인 중상고 스타일이에요. 시간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는 문제죠. 최척전, 김영철전 전문에서 제가 다 쪼개서 시간 순서대로 내용상의 흐름대로 재배치하는 문제를 동형 모의고사에만 넣은 게 아니라 제 수업에서 김영철전, 최척전 진도 나간 이후로 매 클리닉마다 넣었어요. 수업 시작 전에.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되게 지엽적인 걸 넣어놔서 야 이거 순서 배치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수업한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너무 어렵고 지엽적인 걸 대비하니까 학교에서는 바로 아닌 거 이렇게 째껴버리고 뭐가 맞다라고 아이가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시간을 벌 수 있었겠죠. 사실 중상고 국어는 생각보다 어머님들 37문항을 시간 안에 여유롭게 다 못 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풀다 보면 시간이 너무 쪼들린다. 문항 수가 너무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익숙한 문항을 대비하는 것이 도움이 좀 많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건 딱 2회차 모의고사니까 딱 시험 전날이었겠죠. 시험 전날 제작했던 문항이었는데 그러니까 최척이 새로운 결혼을 거절하면서 어떤 명분으로 거절을 하는지 A의 의미를 묻는 문제를 냈었어요. 근데 딱 중상고 시험 문제 13번 여기를 빈칸으로 쌤이 뚫어두셨더라고요. 여기를 A로 뚫어두고 이 A에 뭐가 들어갈지를 골라라. 그러니까 사실 인문이 발화한 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저도 밑줄을 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르라고 문제를 낸 건데 딱 요게 나오니까 이제 고민도 하지 않고 다른 거에서 좀 미적거릴 법도 한데 바로 4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적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제자들은 사실 동영 모의고사를 2번 풀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그러다고요. 하나 더 없나요? 3번 풀고 싶은데. 제가 그건 좀 어렵다고 했어요. 이거 정말 내가 하나하나 쥐어 짜내서 만든 거라 좀 그건 어렵겠다. 근데 제가 총 2회차의 동영 모의고사를 제작해서 우리 아이들이 실전 시험과 가장 형식도 내용도 유사하게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기말고사죠.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문법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 창비 교과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중세국어 문법 내용 창비 교과서에 자세하지 않고요. 한글 맞춤법도 사실 솔직히 그렇게 자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프린트 위주로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남학생들이 저희 제자들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프린트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자기는 받자마자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받아라. 어차피 쌤은 다른 친구한테 받아서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나한테 줄 거니까 나는 학교에서 받는 거 잘 안 챙긴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까지도 제가 누락되지 않게 학교 프린트 중심으로 중세 국어 문법 내용부터 그리고 한글 맞춤법 그리고 학생들이 한글 맞춤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음운 변동 중 첨가 파트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학기 중간고사 때 학교 쌤께서 첨가를 빼셨어요. 왜? 그건 어차피 한글 맞춤법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2학기에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음운 변동,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에 제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첨가라서 어려운 내용들을 제가 좀 꼼꼼하게 반드시 보고 들어가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1주차 수업을 하고 나서 저는 항상 2주차 수업 시작 전에 전 주차 내용을 복습하면서 이전 학습이 잘 되었는지 리뷰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리뷰 테스트 문항 개수는 다릅니다. 30문항도 있고 20문항도 있는데 개수를 같이 정하고 나서 개수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남아서 저랑 추가 클리닉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남아서 추가 클리닉 하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최대한 전날 이제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리뷰 테스트를 통과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뷰 테스트 후에 전 주차 복습을 한 후 정규 강의 진도를 나가고 나서 마지막으로 과제 체크 이후에 거기서 좀 쌤 저도 모르는 게 있는데요. 1:1 질의응답이라든가 추가 클리닉 필요한 친구들은 클리닉까지 받고 나서 귀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3시간으로 설정된 수업은 맞는데요. 학생들 체감은 3시간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입이 약간 대빨 나와서 나가거든요. 아, 나 밥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나가는데 한 3시간 반 정도 되기 때문에 9시 반에 시작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1시쯤 나가지 않나 그 정도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간략하게 러프하게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대비를 정해놓았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특강 1주차를 개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가 특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바로 이어서 제가 쉬지 않고 정규 1주차를 이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보면 커리큘럼 보면 제가 이번 주에 중세국어 문법을 싹 끝낼 거고요. 이번 주에 중세국어 문법을 끝내고 나서 다음 주에 사실 중세국어 문법이 시험 범위로 나온다는 건 세종어제 훈민정음 서문 원문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왜냐? 이제 일주일 동안 암기 시간을 주고 나서 텀을 좀 가진 후에 다음 주에 한글 맞춤법을 정리하면서 세종어제 훈민정음 원문을 해석하면 따라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이제 문법 제가 범위에 넣어놓은 걸 보시면 용비어천가와 석보상절이 보일 거예요.
용비어천가는 조선 건국을 송축하던 어떤 악장으로 용비어천가 1장 125장이 주로 시험에 복이라고 해서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요. 석보상절은 이제 불교의 그 경전을 해설한 내용인데 얘도 복이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세국어 문법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1학기 음운변동도 마찬가지지만 기출 보면 아실 텐데 중세 문법도 굉장히 좀 딥하게 출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딥하게 출제하는 학교들은 제가 학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세종어제 훈민정음만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용비어천과 석보상절 원문까지 같이 봅니다. 이걸 같이 보고 들어가야 보기에서 이거 해석해 같이 연결해서 문제 풀어라고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특강과 정규를 합치면 8+1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 시간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기출부터 원문까지 다 해석하고 들어가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도 단순히 내신 기출만 보는 게 아니라 고3 평가원, 고1, 2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을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시간 관계상 개념 설명만 하고 문제풀이 해와 다음 주 개념 설명 가고 문제풀이 해와 요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문제를 풀때 어떻게 해야 요령껏 이 문제를 빠르게 정확하게 쳐낼 수 있는지 문제풀이 방법론을 보여주는 것도 마치 운동할 때 이미지 트레이닝을 받는 것처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 시간 동안 저랑 같이 기출 정리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직보되기 전에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를 짬짬이 제가 다 받아놨을 테니까 혹시 제가 가르친 것 중에 학교 프린트랑 다르거나 누락된 게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고 총정리 후에 직보가 들어가겠죠. 범위상 지금 교과서에서 안 들어간 게 4, 5단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4단원은요. 중수필, 그 다음 담화문, 그리고 현대소설이 들어가 있고요. 5단원 같은 경우는 블로그 매체, 비평문, 논설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독서 매체로 분류가 되겠지만 4단원에 있는 수필과 현대소설 딱 하나가 있는데 현대소설 전문을 또 주실 수도 있죠. 중성고가 워낙에 소설 전문을 주는 걸 좋아해서 아마 문제 출제 비중으로 따졌을 땐 저는 독서랑 문학은 합쳐서 15문항 이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문항은 싹 다 문법에 있을 거고 고난이도 가장 변별력을 가르는 문항도 문법에서 출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대비를 한다면 아이들이 시험지를 봤을 때 당황하는 빈도수가 훨씬 더 줄어들겠죠. 저희 주교재는 제가 항상 교과서에 있는 각 주까지 싹 가져와서 꼼꼼하게 만들어 두고요. 매주 배부되는 주간지 옆에 있는 재밌는 교재는 제가 직전 보강 한 6주차 정도의 배부를 하는 교재인데요. 학교 프린트, 주석 교과서, 제가 수업했던 내용을 싹 다 제 손필기로 모아서 합쳐놓은 자료예요. 왜냐하면 한 중간고사, 모든 시험이 그런데 애들이 한 5주차, 6주차 되다 보면 자료가 흩어집니다. 학교에서 받은 프린트, 학교 교과서에 있는 필기, 그리고 우리 쌤이 해준 필기도 있는데 나 뭐 봐야 되지라고 흩어져서 제가 이 작업을 하기 전에 항상 학생들한테 말해요. 교과서 필기 찍어 보내줘.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이 기똥차게 쌤이랑 겹치는 필기는 안 했고요. 제가 빨강색으로 한 필기는 쌤이랑 안 겹치는 필기예요. 그걸 보내주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다 하나로 싹 손필기로 모아서 요 정리본을 주면 마지막 2주는 딱 이것만 들고 다니면서 야무지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친구들한테 말하죠. 우리는 한 배를 탔어. 누구 하나라도 노를 안 젓는 무임승차를 하면 안 되니까 제발 수업 시간에 혹은 수업 직후로. 왜냐면 중상고가 정보가 공유되는 게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쌤께서는 정보를 좀 적게 주시고 나이가 좀 있는 남자쌤께서는 정보를 좀 많이 주시는데 또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반에서 정보를 많이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는 안 하고 그러니까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끼리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야 여기 날 거래 이거 뭐 할 거래 그걸 제가 다 합산해서 만든 최종 손글씨 정리본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수업이 10명 남짓의 이 꼼꼼한 소수정예 밀착 관리가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남학생들은 이걸 제일 싫어해요. 데일리 과제 인증인데요.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과제 인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밴드를 관리하는 조교쌤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이틀 이상 과제가 올라오지 않으면 미제출자 추격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교쌤이 그 학생을 이렇게 딱 초대를 하고 저도 초대를 해서 며칠째 과제가 제출이 안 되고 있다. 근데 이 방이 2번 이상 만들어지면 제가 학부모님께 양해를 구해서 4명이 같이 초대가 됩니다. 그 단톡방에. 근데 애들이 제일 싫어하죠. 왜냐하면 조교쌤, 그 다음에 우리 학원쌤, 나, 엄마 같이 있는 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그림이잖아요. 꼭 매 학기마다 한 2명 정도는 그런 방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깨닫죠. 그럼 이제 여기 이 이모티콘 보내신 게 이거 어머님이시거든요. 이제 같이 갇혔으니까 제발 하라. 이제 학생이 얘기하죠. 오늘 할게요. 그러면 요 정도가 효과가 전 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든 질의응답은 다 제가 진행합니다. 저는 질의응답은 절대 조교를 통하지 않는 게요. 특히 국어가 뉘앙스가 있어요. 언어라서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우리 쌤은 이렇게 말했는데 조교쌤이랑 살짝 다르네? 그런 느낌을 주기가 싫어서 모든 질의응답은 시간 상관없이 제가 다 진행하고 있는 꼼꼼한 밀착관리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리닉도 학원 보면 오토로 조교 돌리면서 이 방 저 방 알아서 돌아가게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 시작 전 20분 제가 항상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수업 끝나고 나서 부족한 친구들은 뒤에 스케줄이 없는 거 확인하고 나서 제가 끝까지 데리고 있다가 보내거든요. 그래서 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클리닉은 학생들이 생각해도 아 내가 뭐가 부족한지 우리 쌤은 아네?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 아이랑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습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가 있는지 꼼꼼하게 매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로는 수행평가 대비 너무 중요하죠. 제가 수행평가를 항상 대비를 할 때마다 한두 명씩은 남학생들 특징이에요. 아주 거만하게 전 원래 잘해요. 전 원래 잘해서 전 첨삭받을 필요가 없어요. 가운데 있던 친구가 자기가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보냈는데 제가 문장력 실화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수행평가 글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어찌저찌 해서 해결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그 어찌저찌를 수행평가에 그 어찌저찌를 쓰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이거 봐라 넌 첨삭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진짜 한 명 한 명 다 첨삭을 해주는데 확실히 1학기 때에 비해서 윤문학이 훨씬 더 좋아지는 실력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 제가 무작정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해오고 나서 더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행평가까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필평가랑 합쳤을 때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를 수 있도록 수행까지 꼼꼼하게 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건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요. 제가 한 5주차 정도부터는 추가 평일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저희 수업이 있으니까 중상고 학생들이 또 주말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뒤에 오래 못 남는 친구들이 많고 질의응답을 하더라도 아무리 제가 카톡 1대1 질의응답을 해도 저를 보고 만나서 지도를 받고 싶은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모아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월화 혹은 화수 이런 식으로 평일 딱 클리닉을 지정을 해서 와라. 그리고 같이 문제 풀어보자. 질문할 거 있으면 해라. 그럼 제가 하나하나 뭐가 부족하고 뭘 잘했는지 다 넣어서 보내드리거든요. 클리닉 입실 시간, 퇴실 시간 보면 제가 끼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스케줄이 없는 친구는 학교 끝나고 바로 오는 거고요. 스케줄이 있는 친구는 밤에 저한테 이제 오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게 들쭉날쭉 오니까 한 명씩 봐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제가 시험 기간이 이제 임박했을 때 추가 평일 클리닉까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적 상승 사례에 대해서는요. 제가 좀 드라마틱한 것만 강조를 드릴게요. 다른 친구입니다. 서로. 똑같이 2개를 틀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땡땡이 몇 점이에요? 라고. 그래서 제가 니들끼리 물어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수는 똑같은데 이 틀린 문항수가 지금 그 배점이 달라서 이 친구가 좀 더 높긴 해요. 0점 몇 점. 근데 둘이 대형에서 왔어요. 둘 다 그리고 3등급이었습니다. 왜 왔어? 라고 하니까
쌤이 제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 몰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의 수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3등급으로 왔으니까 그래 그럼 1등급 만들어 줄게 해서 이 친구들이 이번에 받은 점수가 전체에서 2개 틀린 거예요. 근데 살짝 아슬아슬하죠. 94점 정도가 1등급 컷이라고 했을 때 살짝 아슬아슬하니까 이제 기말을 여기서 안정적으로 치고 나가준다면 2학기 마무리는 1등급으로 할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이렇게 원래 잘하는 친구보다 3에서 1 혹은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는 게 훨씬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기가 좋은데요. 이 친구가 1학기 중간고사 때는 80점 초반대였습니다. 의문 변동이죠. 그리고 나서 1학기 기말고사 89.5, 이번에는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사실 문제를 보니까 감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89.8까지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이 친구도 이제 1학기 만년 4등급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92.1이니까 총 3개를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도 우리 쌤이랑 같이 공부하면 좀 잘할 수 있겠네라는 용기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모두가 1등급이고 모두가 다 잘할 순 없잖아요. 잘하는 친구들은 어딜 가서도 잘하겠죠. 근데 3등급, 4등급으로 오더라도, 왜냐면 3, 4등급이 어머님들 예전에 3, 4등급이 아니잖아요. 9등급제에서는 괜찮은 등급인데 이제 5등급제에서 4등급은 좀 많이 심각한 등급일 수 있지만 내가 공부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가 같이 좀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0년 동안 수능을 위주로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건 전형적인 내신이지 이건 완벽히 모의고사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실히 아이들이 한 1학년 1학기 이후에 2학기 그리고 2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점쯤에서 잘 느끼더라고요. 우리 쌤은 내가 가려운 데를 잘 긁어줘. 내가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을 잘 봐주느라고 확실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여러 후기가 있었지만 제가 유독 이 후기를 좀 강조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명목상 특강이라고 해서 2주 정도 제가 빠르게 문법 개념을 치고 나갈 거고요. 다다음 주부터 정규 1주차 개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들을 수 있게 이번 주 일요일부터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명모의고사 제작을 할 때 사실 저도 너무 힘든데 솔직하게 어떤 마음으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미혼이지만 내 아들이 내일 시험 푼다면 우리 아이한테 나는 뭘 풀리고 싶지라는 마음으로, 정말 내 새끼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돌보고 있으니까요. 저를 믿어주시고 보내주시면 제가 후회 없는 관리로, 성적으로,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개인 연락처로 저한테 따로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